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배우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다 같이 단원 이름부터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단원의 바로 첫 번째 단원이죠. 5단원의 첫 번째 단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자연재해의 발생.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왜 발생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일단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사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지훈이랑 혜석이가 지금 두 명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5개의 영화가 자연재해와 관련된 영화가 나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재해 영화 중에서 혹시 자기가 본 영화가 있다 하는 거 손 들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서준이가 손 들어줬는데요. 어떤 영화를 봤을까요? 서정이는 설특선 영화로 요 해운대라는 영화를 봤었다고 해요. 그럼 혹시 그 내용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해요? 그 해운대라는 영화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덮치는 그런 자연재해 영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아요. 아마 해운대는 아마 TV에서 자주 방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게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영화가 좀 어려울 거나 좀 옛날 영화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처음 보는 것들도 좀 있을 텐데,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요 영화의 제목과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가 무슨 자연재해와 관련될 것 같다라는 걸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경민이가 손 들어줬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민이는 인투 더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가 알 것 같다에 대해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떤 자연재해와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방금 경민이가 뭐라고 했죠? 인투 더 스톰의 표지를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휘돌아가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통해서 태풍과 관련된 영화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맞아요. 그 인투 더 스톰이라는 영화는 엄청나게 강력한 허리케인, 태풍이 들이닥쳐서 생기는 그런 영화를 다루는 거였어요. 혹시 또 다른 영화 추측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승민이가 손 들어줬는데 승민이는 폼페이라고 하는 영화 요걸 보니 지금 마그마가 바깥으로 빠져나온 화산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정확하게 정답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영화로 반영되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영화들을 좀 보자면 여기 지금 플러드라고 되어 있는 영어 단어 뜻 자체가 홍수죠, 홍수. 네, 그래서 이 홍수와 관련된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샌안드레스라고 하는 이 영화는 샌안드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지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써있죠? 보시면 지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영화를 다룬 거라고. 그런 자연재해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는요, 영화에 굉장히 단골 소재인 만큼 우리 곁에 굉장히 흔히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떤 자연재해가 있는지 한번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뭐부터 확인해 볼 거냐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땅과 관련된 자연재해예요. 땅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땅과 관련된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땅과 관련된 자연재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볼 것이냐, 바로 화산 활동과 지진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한번 요 두 개의 사진 지도를 좀 더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지도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삑. 네, 자, 왼쪽에 보시면 자료 2라고 하는 사진이 나와 있는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판구조론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이 지구의 표면에는 여러 개의 지각판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 저번에 3단원에서 산지 지형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판구조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4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산 활동과 지진 발생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모든 화산 발생과 지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어디에서 화산이 발생하고 어디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느냐를 나타낸 지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선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면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진과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의 이름이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여기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파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개 지도를 보고 판구조론과 화산과 지진 활동의 분포 지역 간 공통점을 혹시 여러분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도를 약간 겹쳐보시면 약간 공통점이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봤을까요? 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이가 보는 거 좀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이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판 구조론에다가 딱 올려봤더니 판의 경계, 그러니까 판과 판이 맞닿아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화산과 지진이라는 건 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판의 경계 지역, 판과 판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네, 자, 여기에 지금 화산과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럼 한번 설명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잠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를 통해서 화산과 지진이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건 공통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지각판이 움직임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거대한 땅덩어리의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가장 심하게 땅이 흔들릴 만한 곳이 바로 어디일 수밖에 없다. 바로 판의 경계 지역이 가장 판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각판이 A라고 하는 지각판과 B라고 하는 지각판이 서로 움직인다면 이 둘이 서로 부딪히고 마주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판의 경계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의 경계 지역에서 주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갈라지거나 경계 지역으로 인해서 얇아진 땅 위로 바깥으로 나오면 화산이 되는 거고요. 그게 땅의 흔들림으로 나타난다? 그게 지진으로 연결되는 거였다. 그리고 이 지진이 바다에서 발생하면 뭐가 된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지진 해일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2번과 4번을 봐도 왜 여기에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왜 여기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 것은요, 이 모둠 활동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떤 활동을 진행할 것이냐? 화산 지진에 대한 탐구 활동을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여기다라는 걸 봤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씩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모둠 구성 지금 어떻게 앉아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면 4명씩 총 지금 5개의 모둠과 한 조가 이제 5명으로 해서 25명이 잘 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책상 위에다가 준비물을 바구 위에다가 다 넣어놨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세계지도 한 도가 지금 모둠별로 놓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까지 여러분들 잘게 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이 되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활동을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늘 경계에 화산이 많은지를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가설을 하나 설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보자면 화산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 그렇죠. 판의 경계에 화산과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우리 가설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일단 가설은 우리 다 같이 똑같은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료 수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설 검증을 할 겁니다. 이 가설이 우리가 찾은 조사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맞다 틀리다 가설 검증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를 가지고 이제 일반화를 하고 발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요 모둠 활동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동료 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평가,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사소통. 아무래도 모든 원들과의 협동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거니까요. 의사소통, 모둠원과의 협업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자료를 조사해서 실제 상황에다가 대입을 해보고 가설을 검증할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찾은 사례를 적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 몇 가지를 좀 찾아왔어요. 자, 먼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 5번을 보시면 세계의 주요 화산 폭발과 지진에 대한 발생 강도, 그리고 피해, 인명 피해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일단
이 지역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지도 위에다가 먼저 표시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이것 이외에 지금 여기 보면 가장 최근이 2016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죠. 이후로도 사실 지진과 화산 폭발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 세계에. 2016년 이후에 지진, 화산 폭발들이 강력한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여기다 같이 한번 표현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좀 더 자료가 풍부하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요거 한 7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네. 지금 보면 경민이는 지금 다 한 것 같은지 지금 태블릿 PC로 다른 인터넷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했을까요? 찾는 곳까지도 하나씩 다 했다. 그러면은 지금 경민이가 찾은 건 어떤 걸 찾았나요? 화산 폭발을. 그러면 혹시 다른 조언이 아직도 찾고 있으니까 지진도 한번 좀 찾아보겠다. 최근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어떤 게 있었는지도 같이 해보면 가설 검증을 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찾은 지도 위에다 표시한 지진 화산 폭발의 위치와 판의 경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일단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가설 검증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네, 저는 조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서로 토론을 하고 있나요? 가설 검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일단 판의 경계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점을 백지도 위에다 세계지도 위에다 찍어놨는데 요것과 자료 2번과 4번 자료를 혹시 같이 한번 봐봤나요? 판의 경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점만 찍혀있는 거랑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료 2번과 4번을 한번 같이 보면서 자료를 검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땡. 네, 자 그러면 다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가설 검증에 대한 결과물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별로 한 명씩 대표를 일어서서 본인 조의 가설 검증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봤더니 모든 조에서 판의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더라 라는 걸 가설 검증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설 검증 결과가 거의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거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보여줄 자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기사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음 기사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지진 피해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마 기억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2016년이라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발생했던 지진이죠. 뉴스에서 한번 크게 나왔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지진들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의 위치를 여러분들 자료 2번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가깝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판의 경계 위에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찾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진은 주로 강력한 지진은 판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빈도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나 모든 화산과 지진이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라고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도 지진과 화산 폭발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완벽하게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